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의 비중을 사실상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가 앞으로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국민연금이 현재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담을까? 그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일정을 좀 앞당기게 되면서 6월 12일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왜 충격적이냐?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1,200조 수준이니까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기업이 나스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상장했을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자금이 스페이스X로 대거 몰리게 되면서 우주 산업 전체에 관심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이스X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스타링크 위성통신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이 사업들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페이스X 상장이 만들어내는 수혜 흐름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담을 섹터는 어디인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페이스X 하면 로켓을 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제사용 로켓 펠컨 9으로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으로 전 세계 통신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나온 뉴스가 있는데 스페이스X가 구글과 지구 궤도상의 우주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로켓 발사 계약을 내부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공개적으로 100테라와트 컴퓨팅 능력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라는 자신들의 이 브랜드를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항공과 AI 사업을 동시에 직접 영위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엔트로픽과는 이미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까지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는요, 이제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회사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 기업이고 위성 광통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2,500조 원짜리 이 회사가 6월 12일에 나스닥을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조건으로 상장이 추진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라는 건요, 전 세계 나스닥 100 추종 ETF가 자동으로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유동성이 한 번에 쏟아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스페이스X 자체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요, 우주산업 전체가 재조명을 받습니다. 로켓 부품, 위성 통신, 우주 소재, 그리고 위성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통신까지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도미노 효과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국민연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담을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종목이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우주 광통신 수요가 폭발하는 흐름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국내 기업들이 그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인데요.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지구, 그리고 위성과 위성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 전파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 데이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레이저 광통신, 자유공간 광통신 FSO를 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스타링크가 이미 위성과 위성 간의 레이저 광통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레이저로 서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이 되면 그 데이터 센터와
지구를 연결하는 것도 광통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페이스 X는요,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으로 우주 광통신의 수요가 부각이 되고 그 수혜를 받는 국내 광통신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이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6월 10일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합니다. 그 전인 6월 4일에 로드쇼가 시작이 돼요. 이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주산업, 그 다음에 위성, 광통신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공식이 이 양산 뉴스가 나오면 늦다라면 스페이스X 상장 수혜주의 공식은 상장 뉴스가 본격화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쇼가 시작되고 공모가가 확정되고 나스닥 100 편입이 결정되는 과정마다 관련 종목들 주가가 선반영이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흐름까지 맞물리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광통신 기업들의 기관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해두고 포지션을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은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크게 들어와주는 상태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급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현재 증권가 리포트나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 후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상승세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늦지 않게 꼭 이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참여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또 참여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 설명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대장주 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 첫 번째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스페이스X가 6월 10일 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왜 나오냐? 현재 미래에셋 그룹이 2022년부터 23년까지 스페이스X에 약 6,100억 원을 직접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장부상의 숫자였던 투자 가치가 시장에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가이익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현재 2,5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6,100억 원을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이 상장 후 얼마를 손에 쥘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이 가장 먼저 가장 가능에 반응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AI 관련 밸류체인 투자 경험과 대형 펀드 운영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민간 자펀드 운영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수혜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HVM입니다. 이 회사는 오늘 세 종목 중에서 스페이스X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스페이스X의 펠컨 9, 스타쉽 로켓에 들어가는 이 특수 합금 그리고 슈퍼 알로이를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로 그리고 누리호에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으로 스페이스X의 1차 벤더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진 협력사죠.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이 왜 HVM에 좋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사업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스타쉽이 본격 양상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구조죠. 그래서 차세대 스타쉽용 니오비움 합금 테스트도 이미 통과했고 2026년 우주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매출이 1,000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제2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HVM이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 실제 납품 관계와 구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이 회사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광통신 수혜와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전 파장대 LED 광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관련 특허만 15,0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통신 관련 특허만 1,800건이에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있는데 세계 광통신 1위 업체를 포함한 두 곳의 글로벌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와 이 광통신 관련 이 사업 관련 공동개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R&D 센터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광통신 사업이 한국의 HBM 기업을 키우는 천병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12.4% 증가,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위성 간 레이저 광통신과 우주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그 핵심에 광반도체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마이크로 LED 광통신 기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우주 광통신 시장이 부각될수록 기술력과 실적이 동시에 받쳐주는 서울바이오시스가 광통신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고,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입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제가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에 등장한 이슈나 재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장에서 관심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로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 19일 오전 10시 3분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2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수익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9일 이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타점을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는 거고, 5월 18일에도 오전 1시 1분에 제주반도체 종목으로 20.5%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5일에도 21.29% 두산로보틱스, 14일에 사마알미늄,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타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분석을 통해서 공부해본 종목들로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까지 입장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왕 역시도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